예, 국회 소통관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득구 의원님과 이창명주 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그리고 을들의 연대, 그리고 또 우리 해병대 예벽연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최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이창명주 기자회견 했었는데요. 그때 수호통역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경향신문에 수호통역사의 세계라 기사가 크게 나갔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수호통역사 선생님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 감사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참가자들 모두 고마워하실 겁니다. 예, 오른쪽에 기자회견 참석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 오른쪽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검사 모임 오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이 5개의 이 정권의 가장 악정 폭정의 문제점을 지목해서 집회도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도 하는 팀입니다. 이채양명 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님,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왼쪽에 우리 해병대 예벽연대의 김규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EBS에 대한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 또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은 거부하고 또 총선 결과를 역행해서 제 멋대로 독재 정권을 계속 영위하겠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의원님과 저희들은 강력 규탄하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아주 치열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지난 3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4.87로 180개국 중에서 62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15계단이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보도한 국내 방송사가 몇 없다는 점도 분명히 제기됐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9시 뉴스에서 이 소식을 제대로 다루지조차 않았습니다. 신윤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혀 언론 장악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를 길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유시춘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하면서도 유 이사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언론을 길들이겠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본능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제주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왜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틈만 나면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만 무려 자유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는 모든 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 2년의 결과입니다. 총선을 통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등에서도 또 뉴스버스 등에서도 생중계 해주시는데 온라인으로 봐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민주연금 박지은 부원장님과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의 취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 어린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그러나 여당을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양심을 제대로 받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의하는 부분에 양심 있는 분들의 찬성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국민들의 뜻을 업어서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EBS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 어린이를 볼 때마다 벅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EBS야말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애청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애청하는 방송인데, KBS를 박민의 방송으로 만든 것을 모자라서 이제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는 교육방송마저 망치려는 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한 언론 지수에서 15계단이나 급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EBS에서 무슨 정치 평론을 하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한 프로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그리고 그 본능, 언론 장악하려는 그 본능이, 그 국민들은 몇 명이나 납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용비를 15만 2천 원, 15만 원인데 15만 2천 원, 2천 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압수수색한 이유라고 들었는데요. 또 2천입니까? 그리고요, 국민들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2천이냐라는 말까지 할 만큼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빨리라도 신뢰를 회복하시려면 총선의 민의를 좀 제대로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기분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호되게 국민에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바뀌는 척도 하지 않는 모습, 이제 더 이상 혼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줄어드는 일 말고는 국민은 이제 이 화를 죄송합니다. 국민은 이 화를 안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 특히나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 반드시 거부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받으십시오. 안 받으면 범인이라고 많은 국민께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지은 부원장님, 임세은 공동선 고맙습니다. 많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서울 시내 모여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는 범국민대회를 엽니다. 서서히 국민들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 또 별도로 시민들의 집회연대 참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만든 해병대 예비역연대도 이번 토요일 날 서울 시내 전역을 순회하면서 특검법 수용 촉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열심히 싸워온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기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용산과 또 정부 여당에서 계속 특검법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냥 특검법 거부권을 하면은 뭔가가 두려워서인지,
조건부 수용, 조건부 거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송석준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뭐 조혜진 의원님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님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사실 근거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게 수사권, 조사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의심이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사 개시권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동조 3항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잘 들어주십시오.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면 이첩하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조사로 폄하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통해서 사단장 포함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을 밝혀내고 관할권이 있는 민간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지극히 적법한 수사입니다. 그 적법한 수사 이첩을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빼려고 수사 개입한 것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와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법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과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은 그것을 조정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러셨듯이 멀리 떨어져서 보고받은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 네, 멀리 떨어진 사단장에게까지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멀리 떨어져서 보고받은 사단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을 세우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은 구호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와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걸 직접 확인했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왜 빨리 수색을 하지 않느냐, 왜 일렬로 서서 수색을 하느냐, 바둑판 대형으로 서서 세밀하게 수색 정찰을 하라는 등 온갖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구체적인 명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바로 홍준표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구체적 주의 의무를 지는 현장 지휘관입니다. 심지어 회수 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조차도 초기에 사단장 혐의 유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로 언론 보도 결과 밝혀졌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단장을 빼라고 윽박을 지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의 혐의 유무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로 이 사건의 본질이 옮겨간 것입니다. 7월이면 사건 관계자들 통신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22대 국회 후에 출범 후에 하자, 공수처 수사를 3개월만 기다려달라, 기다렸다가 하자, 특검을 하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증거가 모두 인멸되기를 기다렸다가 특검을 하자, 이런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개월 기다리자고요. 오늘이 5월입니다. 6월, 7월, 8월, 8월에 특검하면 통신기록 다 삭제된 이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긴급하게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 9달을 기다려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새해병 특검법을 수용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어떤 조건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범죄의 은폐를 돕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해병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아주 잘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훈 변호사님의 짧은 말씀 듣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가 추가 브리핑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 없고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30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EBS 부사장으로 김성동 전 월간 조선 편집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전 편집장은 2022년 6월 자유의 가치를 아는 대통령이라는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고 쓸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 언론 자유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15계단이나 급락했습니다.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이제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부디 거꾸로 돌리지 마시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예, 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들은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너무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거지방 유행하고 무일푼 챌린지 같은 게 유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EBS 압수하고 언론 탄압 계속 자행하고 언론인들 겁박하고 소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반대체상병 오란 죽음을 밝혀내라, 왜 외압을 행사했느냐를 특검법을 해서 통과시켜놨대 또 그걸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이 정권의 총선 민의를 전면으로 여전히 거부하고 있구나. 다만 토요일 날 있는 집회림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정권을 이제 온 국민이 거부한다 집회처럼 실제 그렇게 범국민적 항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뜻 있는 정치인들 노력해 주십시오. 국회 밖에서도 저희들 2차 양명주 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수호통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기자회견 마치고 저희가 우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등 또 안진걸TV 등 추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시간 내시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